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어제 찍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들어와 가지고 찍다가 급히 끄고 어, 어, 오늘 이어서 다시 좀 찍으려고. 네, 아들 아침에 아빠랑 등산 가고 저는 지금 아들 방에 들어와 있는데, 어제 일단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정시와 수시 두 개를 다 준비를 해야 한다. 그 이유는 했잖아요. 사실 그 이유를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이가 수시에서 붙으란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사례를 많이 보시면, 뭐, 붙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는 있겠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아이가 뭐 2점대인데, 이 정도면 서울에 갈 수 있을 거야. 또는 3점대인데, 이 정도면 뭐 약간 요 경기 뭐 주변에 갈 수 있을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약간의 희망의 끈을 품다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시라는 거는 서류를 평가를 기본으로 하는데, 생기부를 아무리 잘 해놨다 하더라도 사실은 내신이 조금이라도 모자르면 어 이렇게 제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가 사실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생기부를 보고 내신이 조금 안 좋은데도 생기부를 봐서 뽑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제 고3 학부모로서 그동안 이렇게 많은 사례를 접하고 느낀 바에 의하면, '내신이 안 되면 소용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내신에 갈 수 있는 대학을 내 목표와 맞는다. 그게 가장 좋죠. 그쵸?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렇게 딱 맞는 레벨 정도,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만한 내신이 나왔다라고 하면 충분히 서류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 가지고 도전을 당연히 해 봐야죠. 당연히 해 봐야 되는데, 혹시 뭐 약간 모자르거나,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데보다 내 성적이 약간 모자라.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그럼 모자르는 성적이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상향으로 해 가지고 몇 개의 원서를 쓰게 되거든요. 아이들 마음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인제 그게 합격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내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잘 돌아봐서 '내가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안정권이 아니다.' 싶은, 고런 '안정권이 안 되겠다, 내가 가고자 하는 데보다.' 그런 친구들은 정시까지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공부를 그러니까 두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두 가지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경우의 친구들이 그런 친구 아닐까 싶어요. 2 점대. 네, 2 점대 친구들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1 등급이라고 해 봐야 100명 중 4 명인 거고, 2 등급이라고 해 봐야 11% 정도예요. 그러니까 1 학년 때는 인제 통합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뭐 200 명이다, 뭐 250 명이다 그러면 한 8명 뭐 이렇게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이 인제 2 학년 때 계열 분리가 될 때에는 3 명, 4명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인제 어느, 뭐 내가 뭐 동네에 뭐 아주 뭐 공부를 많이 못하는 뭐 인문계를 가든 일반고를 가든 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제일 위에 그 몇몇의 아이들끼리는 늘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1 등급 따기는 쉽지 않다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정말로 특출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그렇게 특출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네, 그런 분들은 뭐 특목고나 뭐 이런 데를 가셨겠죠. 음. 근데 뭐 앞으로 특목고도 뭐 다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2 점대 친구들은 수시 전형하고 정시 전형을 같이 준비를 끝까지 해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느꼈고요. 그다음에 인제 제가
만약에 인제 내가 시험을 봤는데 3점대 이하야. 예. 3점대, 4점대 이렇게 나와요, 평균 등급이. 그런데 내가 가고 싶은 곳은 굉장히 좀 좋은 학교예요. 아이들이 인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여러분 저희 아이 때는 2 학년 겨울에 그걸 결정을 거의 많이 했어요,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1-2 학년 때까지는 "한번 해 봐." 왜냐하면 너무 수시가 거의 70% 정도가 되고 정시는 거의 뭐 30% 이하였으니까 너무 문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웬만하면 "수시로 가라, 수시로 가라." 이런 말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인제 왜 해도 여러분 왜 1-2 등급은 인원수가 정해져 있고 3-4 등급 정도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 발표가 어때요 여러분? 정시가 확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현 중3이나 고1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하의 친구들은 제가 보기에는 뭐 함부로 속단할 수는 없지만 정시나 수시의 비율이 50-50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공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인제 도전할 아이들은 정시에 도전할 아이들은 도전을 하고 수시에 도전을 할 아이들은 수시에 도전을 하되 그 비율을 반반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인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런데 아이가 만약에 3 등급 이하 4 등급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아이가 목표가 뚜렷하다면 목표가 정말로 뚜렷하다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뚜렷하다면 그 아이는 수시로는 인서울을 하기가 힘드니까 그건 정해진 사실이니까 내가 정시로 해 보겠다라는 결심을 저희 아이가 2 학년 겨울방학 때 결정한 것보다는 빨리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사실 어제 제가 EBS 강사 정승희 선생님 라이브에 잠깐 들어갔었어요. 근데 인제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라는 궁금함에 있어서 들어갔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와 이거 엄마가 정말 피부에 닿게 느낀 거라서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해 드리는 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승희 선생님께서도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어쩜 그렇게 예 저랑 생각이 너무 같으셔 가지고 반갑기도 하면서 놀랐기도 했는데요. 승희 선생님은 전문가시잖아요. 교육 전문가시고 영어 전문가시고 하시니까 선생님의 말씀도 물론 인제 마지막에 "모든 교육은 최상의 선택은 없다. 최선의 선택만 있을 뿐이다." 하시면서 어느 누구의 말도 완전히 완전 "신봉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에 정말 동감을 하고 저도 제 아이를 겪어낸 경험만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이 그냥 '아 저런 사례가 있구나.'라고 참고만 하시면은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아들이 한 2 년만 늦게 태어나지.' 이런 생각도 어제 제가 했었거든요. 네. 아직은 아이가 인제 뭐가 결정이 난 게 아니어 갖고 뭐 어떻게 할지 뭐 자기가 원하는 데가 될지 아니면 재수를 할지 잘 모르겠고 사실은 제가 수능 끝나고 나서 그 1 주일 정도를 굉장히 좀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정리가 안 돼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인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재수를 하게 되면 뭐 '재수하지 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아이한테도 단 한 번의 기회만 주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데가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엄마는 늘 대비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아이랑 잘 이야기해 봐서 네 '결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어제 그 발표 난 거에 비하면 논술 같은 경우는 차차 없어져요. 차차 없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렇게 수시를 준비하고 정시를 준비하고 하는 것이 정말 그 기준이 뭘까? 그러면 아이의 방향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내 아이의 내신 등급이에요. 내신 등급이고 그 내신 등급이 만약에 3점대, 4점대인데 내가 더 높은 데를 가고 싶다 그러면 솔직히 저는 조금 일찍 결정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이제 체제가 바뀌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 것 같고, 그다음에 만약에 내 아이의 내신 등급이 뭐 한 2점대로 약간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 정확하지 않다. 불분명하다. 아예 낮은 것도 아니고 아예 높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면 수능 공부를 계속 하셔야죠. 근데 1점대 아이들은 그럼 뭐 다른가요? 그 1점대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학종에 좋은 국립대학교들은 전부 다 최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최저를 못 맞춰서 서울대 못 간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그 공부의 방향은 뭐냐면 제가 올해 진짜 제 딸한테 거의 완전 1도 신경을 못 썼어요. 그래서 지금 제 성적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어 그냥 '잘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어 겨울방학 때는 반드시 저는 '수능형 공부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반드시 수능형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고, 지금 얘는 인제 재학생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수능형 공부라고 하면 인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혼자 공부하는 게 좀 맞아서 EBS 강의 듣고, 그다음에 뭐 또는 이제 유명한 선생님들 인강 듣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맞는 강의를 빨리 찾아서 한 번씩, 예.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지금 고1 전에 그 여름방학 때도 뭐 EBS의 국어 윤혜정 선생님의 뭐 나비 효과라든지 이런 거를 한 번은 다 들었어요. 근데 그게 한 번 듣는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 또 더 듣고, 그다음에 쪼끔 더 세부적으로 뭐 고전이나 뭐 국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좀 하게 하고, 그다음에 인제 수학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인제 자기 혼자 약간 선행 아닌 선행, 예, 선행 당연히 나가야죠. 저는 그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2학년 때 배울 부분을 한 번씩은 다, 2학년 중간고사 범위까지라도 한 번씩은 다, 예, 여러 번 풀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할 거고, 그러면서 이제 모의고사용 문제나 뭐 이런 기출 문제들, 요런 것들을 접하게 계속 할 거고요. 이게 인제 과목별로 하는 공부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을 쪼끔 더 나중에 '어떤 식으로 방학 때 공부를 하면 우리가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거고, 중3 아이들은 지금 올 겨울방학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런데 올 겨울방학 때 진짜 단어집 같은 경우도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보는 걸 목표로 하시고, 그러면 이제 고등 어휘 같은 것들이 한 번씩은 쑥 들어왔을 테니까 하시고, 저는 중3 아이들도 수능 공부 또는 그 EBSI 교육, 그 고등교육 방송, 네, 거기 들어와서 벌써 적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3 아이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고1 첫 중간고사. 네. 거기를 신경 쓰셔야죠. 거의 인제 주요 과목들만 보게 되니까 그 자기가 갈 그 학교에 그런 어떤 출판사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예, 그 과목별 출판사 이런 것들을 얻으신 다음에 겨울방학 때 한 번씩은 다, 예, 예습을 해서 미리 한 번씩은 다 보고 가서, 반드시 중요한 건 학교 수업 내용을 그 교과서 안에 반드시 열심히, 예, 내시는 선생님이 내는 거라는 거, 그거 인식을 시켜 주시면 돼요. 학교 수업을 제대로 안 들으면 내신이 잘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 네. 그렇게 해서 겨울방학을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조금 더 자세한 공부 방법이나 계획 같은 것, 제가 생각하는 계획 같은 것은 다음 편에,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시간 될 때, 네, 찍도록 할게요. 아직 저도 중학교 아이들 중간고사, 이 기말고사가 안 끝나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